네,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2019-20 시즌을 마치고 비시즌 이제 각 팀들이 훈련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칼럼니스트이자 KB하나은행 이제는 하나원큐농구단 그 얘기 안 할 때 된 것 같은데. 네, 전 코치이자 네. MBC 스포츠 플러스 WKBL 여자농구 해설위원 정진경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원큐농구단 전 코치였다는 사실이 싫으세요? 그렇진 않고요. 저 자랑스러운 경력에 네네. 들어가는 거라 네네. 싫지 않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비시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프리에이전트 FA 제도거든요. 기존의 원소속 구단과의 그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이 그 우선 협상과 관련해서 연봉 상한선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농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는 타구단으로 옮길 수 없는 족쇄 같은 제도다. 그래서 이게 FA라는 게 결국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선수를 얽매이고 있다는 비난이 정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올해 드디어 이번 시즌부터 2차 FA 자격 취득자, 그러니까 FA를 첫 번째 취득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취득한 선수부터는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박혜진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어가 FA로 풀리면서 박혜진을 위한 FA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FA 대상자들 1차, 2차 모두 합쳐서요. 특히나 2차 보상 대상자였던 선수들 박혜진 선수를 포함해서 전원이 잔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원 잔류했고 1차 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첫 번째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 중에서 양인영 선수 한 명만 이적을 했고요. 결국은 진짜 많은 선수들이 자격을 획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이 된 거는 양인영 선수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이걸 두고 우리가 너는 왜 남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왜 갔냐, 너는 왜 남았냐, 이거는 구단과 선수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뀐 FA 제도, 이 FA 시장 이런 변화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들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이번 FA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규정이 바뀌었고,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구단들의 전력의 평준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도도 있었고,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 또 말씀하셨듯이 족쇄를 좀 풀어주자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정말 박혜 선수 피를 말렸죠. 네, 그래서 내심 조금 옮기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미의 요소는 옮겼다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선수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선수의 선택은 아마 박혜진 선수 같이 경험이 많은 선수는 여러 가지를 제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크게는 프랜차이즈라는 자부심과 그런 팀에 네.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좀 고민을 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연봉 혹은 옮겨야 될 팀의 선수 구성이나 팀의 성적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했다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잔류를 택해서 기대를 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저도 네. 내심 조금 옮기면 어떨까라는 기대는 하기는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혜진 선수가 우리은행에서 다른 팀으로 옮긴다라는 걸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은행을 자꾸 공격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2000년대에 가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팀이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은행의 정말 핵심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결국 위성우, 전주원, 이 감독 코치와 그리고 선수로서는 임영희, 박혜진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그 핵심인 위성우와 박혜진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은 네. 박혜진은 어떤 농구를 할 것이며 그렇죠. 위성우 감독과 우리은행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사실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그럼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재밌을 것 같다. 네. 위성우는 제2의 박혜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박혜진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농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렇죠. 예. 뭐 우리은행에도 뭐 시험 무대가 됐었을 수 있고 실은 박혜진 선수에게도 물론 뭐 탑 클래스의 선수긴 하지만 계속 우리은행에서 위성 감독이 농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팀을 떠나서 박혜진이 보여줄 수 있는 농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를 하게 한 거죠. 그런 네. 그런 부분들에서. 네.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결정은 선수의 몫이고 박혜진 선수가 그 우리은행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쉬워하는 분들 그리고 박혜진 선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팬들 중에서 그런 의견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제3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본인의 결정이 무조건 그 당연히 본인의 진로를 본인이 결정하는 걸 누가 그럼요. 뭐라고 할 수 없는 네.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어쨌든 이 4월 한 달이 WKBL은 박혜진으로 인해서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제일 심했지만 또 박혜진을 영입하고자 했던 구단들도 정말 마음 졸이는 한 달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FA 시장이 좀 매년 이런 건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말 죽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구단과 선수의 그 계약서 연맹에 발송하는 그날만 기다리다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밖에 안 됐던 이전의 WKBL FA 시장과 비교할 때는 충분히 팬들한테 앞으로는 좀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제도의 변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 제도 변경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뭐 지금 에이전트 제도나 선수협회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선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선택의 자유가 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팀에 묶여 있는 것밖에 안 됐었는데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는 박혜진 선수를 제외하면은 박하나 선수 그리고 좀 김정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빅네임이었는데 네. 김정은 선수는 이제 본인의 나이와 그리고 몸 상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다른 팀으로 옮기는 거를 범위 아예 안 뒀다라는 입장이었고 박하나 선수도 이제 좀 무릎 부상 이슈 때문에 좀 크게 다른 구단들한테 큰 니즈를 가져가지 못했고 그렇죠. 결국은 잔류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물론 박혜진 선수야 뭐 지금 WKBL 역사에서 현역 선수 중에서 가장 화려한 족적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 박혜진에 미칠 그 동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강희슬, 배혜윤, 강하정, 염유나 정말 WKBL에서 어떤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 대상자 이제 게임 수를 좀 이번 시즌에 얼마나 뜰지 봐야겠지만 윤예빈, 김소니아, 진한 이런 선수들도 지금 FA 자격을 내년에 획득할 수 있거든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FA 시장이 더 뜨거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사실상 6개 구단 그 관계자분들 특히 우리은행과 또 마지막까지 박혜진을 두고 그 경쟁을 펼쳤던 몇몇 팀 그 스태프들은 정말 너무 힘든 한 달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연습이었다. 내년이 진짜다. 약간 이런 내년이 느낌이죠. 문제네요. 내년이 네. 정말 뭐 이 위에 베테랑급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이 나머지 어린 선수들이 거의 뭐 식스맨급 주전급이잖아요. 네네. 네, 정말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강희슬, 배혜윤, 뭐 강하정, 염유나, 김소니아, 진한, 윤예빈 뭐 이런 선수들 정말 혼전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팀에서 이 선수를 지명하고 이 중에 진짜 복수의 선수를 원하는데 뭐 이런 일도 벌어질 거고 또 보상 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계산이 오고 갈 것 같은데 누가 가장 내년에 핫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일단 강희슬 선수는 뭐 당연히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슈터로서는 그래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기 네네. 때문에 네, 충분히 대어로서 그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뭐 저는 오히려 이 밑에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김소니아, 진한, 윤예빈 선수의 거치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아. 네, 이 선수들도 좀 치열하게 영입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약 배윤, 강하정, 염유나 이 세 베테랑은 네. 잔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잔류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세 선수들은. 근데 이 잔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 네. 선수들의 성향상, 특성상 지금 또 나이와 이런 걸 그렇죠. 감안할 때 새로운 도전보다는 팀의 안정을. 이걸 할 것 같다라는 안정을 택할 수 말씀이신데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선수들한테도 근데 다른 팀에서의 오퍼가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내년에 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네네.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모두 다 가능성이 있죠. 네, 필요한 선수들이죠. 다른 팀에는. 일단 FA 제도가 일단 이번에 그 2차 보상 대상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원소속 구단과의 협의 없이 이제 모든 구단과 똑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조건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이제 FA 제도가 변경은 됐지만 이게 결국 사실 모든 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거 하나가 정말 큰 틀이 하나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보상 대상자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차 보상 대상자한테도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보호 선수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FA를 영입하는 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보상 선수의 부담이 너무 큰 제도다. 여전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남자 농구처럼 특정 연령 이상의 선수들은 네. 보상 선수 없이 FA가 되면은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점이라던가 좀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그 선수 채용이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이 보상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저는 제도는 이 바뀐 것이 상당히 좋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근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실은 한 팀에 또 선수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팀에 몰린다는 거는 그 팀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성적 이외의 무언가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각 팀의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들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뭐 그렇지 않다는 선수들이 싫어한다는 팀이 있으면요. 그런 변화를 가져가면 그 팀에 또 발전이 될 거고 모든 팀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을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뭐 WKBL은 네. 그 셀러리 캡이 존재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주는 팀에 간다. 이게 뭐 개개인은 가능하겠지만 그 돈이 많다고 비싼 선수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은 구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연봉을 많이 주는 팀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외에 뭔가 어떤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그런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는 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구단의 뭐 팬 관리나 선수 관리나 뭐 선수의 뭐 복리 이런 것들을 생활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 또 운동의 방법이나 뭐 팀 문화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선수들 다 당연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한 팀으로 몰린다고 하면 다른 팀들도 이렇게 제도를 바뀌면 다 그 팀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팀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골고루 다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한 부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5세 혹은 34세 이 정도 연령 이상의 선수는 보상 선수 없이 옮길 수 있는 약간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 좀 원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몇몇 구단에 여쭤봤더니 임영희 선수의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 농구에서는 그 35살 넘어가도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보상 선수 없이 FA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약간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선수가 다른 팀이 아니라
난 우리 팀에 남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만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무언가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바꿔 나갈 거냐가 중요하지. 네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리그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지금 보성 선수를 좀 이렇게 너무 지금 빡빡하니까 보성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더 보호 선수를 더 늘릴 수 있게 해가지고 선수를 FA 선수를 영입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게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얘기를 싫어할 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좀 선수를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의 네네네네. 팀들. 네네. 그렇죠. 뭐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실은 진짜로 이 위쪽의 클래스 선수들하고 실은 중간 계층의 선수들이 많이 없기는 없는 것 같고 이 선수들의 실력이 조금 더 이렇게 균등화돼야 되는데 상향 평준화 돼야 되겠죠,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은 여건상 조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의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거 얘기할 때 한번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종목에 있는 2차 드래프트처럼 네. 아예 이 각 팀에서 뭐 7명 넣으면 제외해놓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몇 년 이상이면은 네. 풀어놓고 네. 다시 드래프트를 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좀 쓸 수 있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프로야구처럼 약간 좀 그런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번 저한테 주신 적이 있으신데 제가 몇몇 구단에 물어봤더니 어떤 구단들은 찬성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어린 선수들이 정말 몇 년간 지금 일찍 포기하는 선수들이 뭐 저한테도 가끔 상담을 하면 내가 과연 앞으로의 비전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해요. 네네. 이 팀에서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놓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FA에서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각 구단별로 이제 이제 선수 등록 상황인데, 지금 올 시즌 뭐 매년 이 계약, FA가 끝나고 각 구단, 그 다음 달 이제 각 구단 선수들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선수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뭐 20명 가까운 선수들이 지금 뭐 프로 무대를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트레이드도 있었고요. 네. 뭐 양인영 선수가 FA로 옮기면서 김단비 선수가 삼성생명으로 갔고요. 그렇죠. 예, 김단비 선수는 뭐 FA 보성 선수로 팀을 계속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BNK가 그 가드 차지현 선수를 KB로 보내고 김연아 선수를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으로부터 박찬양 선수를 그냥 무상으로 받았어요. 예, 이런 선수단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일단 선수 구성, 선수단의 변화, 좀 팀 전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그 쇼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네. 뭐 성격상 지금 하나은행으로 간 양인영 선수가 FA로 팀을 옮기게 네네.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죠. 네, 그리고 양인영 선수에게는 요번에 옮긴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본인의 뭔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해서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네요, 양인영 선수가. 네. 지금 보면은 좀 그만둔 선수들, 아쉬운 선수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좀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뭐 연차가 어느 정도 지났고 구단에서 더 이상 프로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사실 물어보면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구단들이 이렇게 내보낼 때는 너 나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우리가 이제 이 선수를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혹시 뭐 가고 싶은 팀이 있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실업이라도. 그리고 다른 팀에도 한번 타진을 해보고 네. 이루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선수들을 보면은 은퇴, 웨이버 공시 거의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놔주겠다라는 게 좀 크고,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의 선수가 그만두면서 이하영 선수는 이제 매니저가 됐고, KB도 4명이 그만두면서 박주희 선수가 매니저가 됐고, 신한은 2명이 그만두면서 임주리 선수가 매니저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일단 KB의
이소정 선수, 최윤선 선수 이 두 명은 구단이 만류를 했는데도 본인이 일단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하나은행의 최미연 선수랑 삼성생명의 김민정 선수도 구단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선수가 결정을 내려서 이런 상황이 결론이 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KB 최윤선 선수랑 하나은행 최미연 선수는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도 아니죠. 올해 1월에 있었던 그렇죠. 드래프트에 올해. 들어온 선수들이고, 보통 올해 들어왔으니까 일반적으로 팬들은 1년 차라고 하지만, 이 여자농구에서는 한 시즌을 온전히 안 뛰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0년 차라고 부르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직 비시즌을 경험도 못 해봤거든요. 네. 네, 시즌 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듣기로도 시즌 뭐 끝나자마자 네네. 안 하겠다,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드래프트는 트라이아웃도 네. 하고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팀이 뭐 3라운드 혹은 4라운드까지 선수들을 그쵸. 뽑았잖아요. 그렇게 뽑음으로써 또 나가게 된 선수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작년에 전 아직 기억나는데 많은 선수가 그래도 드래프트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네네. 남아있는 선수가 몇 없었는데 그 남아있는 선수들이 울었던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선택을 못 받아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이 비시즌도 채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 좀 안타깝죠, 많이. 네. 네. 그리고 본인들도 쉽게 결정을 한 건 아닐 거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아무튼 본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자신의 나갈 길을 찾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신입 선수 드래프트 선발에는 교포 선수, 동포 선수들도 들어오면서 WKBL이 각 구단들한테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좀 뽑아달라. 네. 그래서 여자농구에 프로에 많이 올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구단들이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어쨌든 선수단은 인원을 20명, 30명을 할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뽑힌 선수들은 이게 어쨌든 간에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온 입장이었는데 정말 한 시즌을 온전히 그리고 어떻게 단 한 게임도 뛰어보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반대로 틀었다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불과 몇 개월 차이잖아요. 네네. 뭐 몇 개월 만에 내 진로는 이게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도 프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김민정 선수는 일본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 최정민 선수, 그리고 BNK의 정선아 선수, 홍소리 선수, KB의 이소정 선수는 실업팀 네. 대구시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영숙 감독이 있는데 전력이 좋아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체전 또 치열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위원님의 제자였던 김민경 선수하고 이수연 선수는 사천시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고향이 또 그쪽이니까. 또 사천시청이 또 상당히 실업농구에서 어,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사천시청, 김천시청. 그 김천시청이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아성을 작년에 사천시청이 흔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또 조건도 좋다고 하는데 네, 김민경 선수 네. 뭐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프로 네. 수련 선수부터 해서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살 뺀다고 납조끼 입고 밤새 뛰고 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 뭐 나가야 됐는데 그래도 농구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어떤 선수가 좀 눈에 좀 밟히세요? 이 선수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우리은행의 최규희 선수라던가 이소정 선수도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끈기 있고 그 최규희 선수 같은 경우는 3대3 같은 경우는 네네. 뽑혀서 나간 적이 있고 뭐 이소정 선수도 박신자컵 이럴 때 보면 괜찮은 재능으로 보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소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에서 그래도 한 1, 2년 더 해보고 네네. 판단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소정 선수가 실업 가서 해보고 제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올게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강영숙하고도 또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자기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왜 프로에 안 있고 실업으로 오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를 프로팀 복귀로 잡고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또 보자면 삼성의 최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실은 저보다 제가 코치로 있을 때 삼성 코칭 스태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던 선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열정이 눈에 밟히는데 이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최정민 선수 게임 몇 번 보면은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냥 느껴지는 게 저 선수 진짜 한 5cm만 컸으면 맞아요. 슛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언더사이즈 빅맨 같은 맞아요. 그 체형의 느낌을 드는데 농구를 보면은 빅맨처럼 농구 안 한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근데 그 빅맨처럼 안 한다는 게 쟤는 왜 자기 신체 조건을 이용 못하지? 이게 아니라 다른 센스가 있는 건가? 라는 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좀 기대가 됐었고 약간 가비식 게임 같을 때 1군 게임이 나오면은 또 아쉬웠던 게 퓨처스 게임이나 이럴 때는 정말 저런 것도 성공을 하네 싶었던 거를 1군 게임에서는 메이드를 못 시켜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저 정도 선수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쉬웠죠. 네. 네. 훈련할 때 가서 보면 표정도 항상 밝고 그랬는데 최정민 선수도 다시 프로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자, 보면은 이제 각 팀이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우리은행이랑 KB가 선수가 제일 적어요. 14명. 예. 어떤 선수단 구성이 됐는데 결국은 비시즌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을 더 팀을 잡아 나가고 그리고 선수들도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지금 딱 구성을 봤을 때 가장 탄탄한 선수 구성은 역시 어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KB스타즈 당연히 포지션별로 다 차 있기 때문에 네네. 좋아 보이죠. 네. 네, KB 우리은행도 네. 뭐 5번, 4, 5번 선수가 조금 없다라고는 얘기해도 그래도 국내 전력으로 보면 탄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비시즌이 가장 기대되는 팀은 어디 있어요? 저는 일단 뭐 KB스타즈가 지금 굉장히 조금 일찍 비시즌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 팀이 어떻게 또 작년에 본인들의 약간 자존심의 상처를 받긴 했기 때문에 또 더 일찍 담금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KB스타즈가 어떤 팀으로 거듭나는지가 조금 기대되고요. 네. 저도 사실 KB가 가장 이번 그 비시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박지수가 이 비시즌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치르는 첫 시즌이거든요. 첫 시즌. 그 이전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체력 훈련이나 이런 기간에 대표팀에 가느라고 거기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박지수 선수가 했던 얘기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했던 그 다음 시즌이 몸 상태가 가장 좋았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독하게 몸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강하정 선수도 지금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하정 선수도 작년에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매번 그 발목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뭐 기흉 뭐 이런 것까지 생기면서 강하정 선수가 뭐 사실 발목 다쳤을 때는 뭐 이건 늘 아픈 거니까 생각을 했는데 기흉 얘기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생기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KB가 항상 좀 그랬잖아요. 박지수 선수 미국 가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차출은 많이 되는데 막상 국가대표에서도 뛰는 선수는 많지 않고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시작할 때 준비하기가 가장 힘든 팀. 결국 시즌 막판 돼야지 시즌 게임을 뛰면서 조직력을 맞추는 팀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민호 선수도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제는 KB가 비시즌을 제대로 치르는 첫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 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고 뭐 사실 선수 구성면에서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탄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은행 일단 박혜진 선수를 잡으면서 FA 시장에서 4월달에 잡으면서
막큰 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달에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선수 한 명이 농구를 그만하겠다라는 말을 던지면서 안 되죠. 마지막까지 그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사인을 했어요. 결국 우리은행은 FA도 마지막 순간에 잡았고 선수도 5월 달에 마지막 순간에 잡았습니다. 4월, 5월 잡았는데 지금 그 우리은행 국장님이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이석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석증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뵀는데 이 이석증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맞아요. 하던데 호르몬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석증이 실은 그 치료법도 아주 딱히 없는데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예전에 이석증 스트레스 심하셨군요 예전에. 조금 네. 네. 근데 아무튼 결국은 다 선수들을 잡아놨으니까 일단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은행은 김혜지 선수. 김혜지 선수. 네. 이 사실은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김은혜 위원이 이제 우리은행 출신이고 우리은행이랑 좀 라인이 있잖아요. 네. 물론 김은혜 위원한테 우리은행에 있는 선수들이 점점 정보를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성호 감독이 사실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주지 않는 감독인데 김혜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작년이 아니죠. 올해 들어오자마자부터 많이 좀 신경을 썼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더니 살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신장 면에서 박지수를 막기 위해서는 김혜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위성호 감독은 최소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안 된다. 3년 이상 필요하다. 여러 가지 뭐 신장은 있지만 신체 밸런스라던가 그렇죠. 운동 능력 그리고 위성 감독이 늘 얘기하는 박지수가 느리긴 느린데 그게 농구 선수 느린 거지 센터 중에 198짜리가 저렇게 뛰는 센터를 한국에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김정은 선수한테 제가 이제 내년에 외국인 선수가 없다면은 박지수를 40분 동안 막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팀에 비밀 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을 쭉 보면은 비밀 무기가 있을 수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은 다 아는 무기예요. 비밀 무기가 없어요. 그럼 비밀 무기가 할 수 있는 선수는 김혜지 하나거든요. 특히나 박지수랑 매치업이 될 수 있는 비밀 무기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김혜지 선수가 좀 대학 농구 해설하실 때 좀 보시잖아요. 그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였던 선수고요. 대학리그에서도. 근데 이 드래프트 당시에 우리은행에 뽑혔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김성은 대학리그 용인대 김성 감독도 혜지는 우리은행 가는 게 정말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누군가 이렇게 좀 강하게 푸시하고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발전이 더 보일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당장 뭐 풀 경기는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 들어와서 수비해주고 리바운드 잡아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은행은 보면은 지난 시즌 3등을 했는데 하나은행의 비시즌은 사실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기대 안 하는 이유가 하나은행은 원래 비시즌 워리어예요. 비시즌 여포기 때문에 이 팀은 뭔가 비시즌에 그 타이틀에 가까운 뭔가를 또 챙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게 팀 문화, 팀 전통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리그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거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리그가 관심이지 하나은행 비시즌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FA 영입, 양인영 선수 영입했는데 하나은행 그 이제 김한수 코치도 양인영 선수 영입하고 묻더라고요. 우리 잘한 거 같죠? 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이제 위원님이 코치로 계실 때긴 하지만 제가 이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하나은행은 너무 비슷한 선수들을 많이 모으는 취미가 있는 것 같다. 그 예전에 가드 자원에 7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드가 7명 있는데 근데 신지현 선수, 김희재 선수도 몸 상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민아 선수가 1번으로 바꾼 직후였고 그리고 뭐 정말 서수빈 선수부터 해가지고 단신 가드들 많았고 딱 그래서 아니 가드는 많은데 정말 다른 팀과 1대1로 딱 대응을 했을 때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가드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아니 저 포지션에 사람만 많고
딱 지금 내세워진 선수가 없다라는 게 약점이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 후에는 솔직히 지난 시즌 보면은 백지은 선수, 김단비 선수, 이수연 선수, 김두나랑 선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분명 차이는 있지만 네. 크게 좀 놓고 본다면은 수비할 때는 좀 안에서 버텨주고 공격할 때는 외곽 위주의 외곽 공격을 나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지금 KB 정미랑 코치가 예, 했던 KB에서 그렇죠. 네. 서동철 감독 있을 때 했던 약간 그런 롤을 가져가는. 뭐, 언더사이즈 빅맨들의 예, 특징이니까. 예. 네.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언급한 하나은행 그 선수들에 비하면은 정미랑 코치는 언더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너무 같은 역할을 비슷한 선수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양인영 선수도 이하은 선수하고 분명히 어떤 큰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미들슛이 상당히 정확하고 네. 그리고 삼성에 힘이 조금 더 예. 좋다. 삼성에 있을 때도 그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상당히 슛이 좋은 선수다. 근데 이 하나은행에 가장 필요한 선수는 결국 포스트를 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 그렇죠. 림 프로텍터가 필요한 건데 양은영 선수의 약점이 몸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인사이드에서 좀 심한 몸싸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열이잖아요. 네네. 눈물도 많고 네. 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독한 면은 이하은 선수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하은 선수하고 양현 선수가 일단 키와 신체 조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비슷하고 이래서 이 차이점 하여튼 이 두 선수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분명히 네. 이정현 선수는 분명히 이 두 선수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이정현 선수는 어느 정도 뛸 수 예, 있을지.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BCN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강희슬 고아라 선수는 뭐 저희가 이번 BC는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걸 기대할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신지연이라는 1번이 있는 팀에서 어쨌든 신지연 선수는 계속 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선수고요. 강계리 선수를 잔류시킨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가드로 뭐 김지영 선수가 수비를 위주로 하는 선수였지만 이제 제자죠. 정예림 선수. 네네. 네. 승희. 네. 정예림 선수 어쨌든 정예림 선수가 승의 여고까지 쭉 나오면서 네. 계속 가드로서 많은 기대를 모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득점력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채원 선수, 이지현 선수 동생인데 포워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무래도 프로에서 하기 위해서 좀 가드 쪽으로 좀 2번 정도. 예, 네.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 팀은 좀 속칭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농구를 하는 게 습관화된 팀이어가지고 비시즌에는 분명히 진짜 비시즌 여포의 힘을 보여주는데. 네. 예. 근데 어찌됐건 KB 스타즈를 상대한다고 보면 가장 쉽게는 그냥 스피드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냥 네. 어차피- 빠르게 해서 네. 빨리 갖다 넣어야지. 세트한 다음에는 답을 찾기 좀 어려운 그렇죠. 상인데. 그러니까 빠르게 왔다 갔다 해서 체력 소모를 얼마나 더 빨리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느냐 혹은 이기고 나가느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뛰다가 먼저 지칠 수 뭐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장신 센터가 없고 확실한 센터가 없는 팀은 그것을 뭐 BNK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네, 그런 무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 4위를 했는데 일단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선수가 나가고 들어온 게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없어요. 해가지고 네. 뭐 좀 올해도 좀 어렵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봤더니 일단 김아름 선수가 몸이 올라올 거고 그렇죠. 유승희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포워드 네. 정확히 포워드 2.5번에서 3.5번까지의 좀 선수층은 두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한음지 선수도 비시즌 중에 발전을 더 할 거라고 예상은 네. 합니다. 네네. 김현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이 지난 시즌 워낙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렇지 네네. 국내 선수로만 놓고 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는 않아요, 실은. 네. 정상일 감독은 항상 그 1번 자리에 네. 고민을 얘기했거든요. 이경은 선수는
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김희슬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속았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네. 워낙 패스가 좋은 선수니까 완전히 1번으로 믿고 쓰고자 했지만 했지만 가르쳐 보니 김희슬은 1번보다 2번에 더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희 감독은. 네, 그래서 네, 네. 아니 뭐 패스 감각이나 이런 거 보면 1번 아니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강점은 슛에 있지. 그 정말 번뜩이는 패스는 있는데 줘야 할 때와 주지 말아야 될 때의 조절이라던가 네, 네, 네. 그리고 좀 자기 에고 이런 것들을 강하죠. 네. 아무래도 가르쳐 배웠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칼럼에도 제가 썼던 네. 것 같은데 김희슬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그 마이웨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좋은 패스를 하는데 그게 우리 팀이 잡을 수 없는 패스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턴오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남자 농구였으면은 좋은 패스지만 여자 농구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패스. 그럴 수 있죠. 그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달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패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약간 그게 있죠. 김희 선수가. 왜냐하면 좋은 카드란 정말 잘 결국에는 팀에 잘 맞춰주는 패스를 할 수 있는 패스가 좋은 패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건 맞죠. 그 부분에서 정상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또 네. 김혜나 선수가 정말 데뷔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맞아요. 예, 오랫동안 지금 뭐 재활을 하고 있는데 수술 후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즌 개막 시점에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혜나 선수가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줬던 임팩트는 저 선수의 장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나와 김단비가 같이 그 슬래셔처럼 때려 부수는 농구를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 굉장히 안타깝죠. 김혜나 선수 네. 들어오자마자 첫 게임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빨리 좀 정상적으로 뭐 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맞춰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신한은행에서 네. 급하지 않게 선수를 위해서 잘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복귀를 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K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영상을 유영주 감독이 보시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다음 시즌이 제일 걱정되는 팀이 BNK거든요. 저는. 저도 조금. 네, 왜냐면 BNK는 일단 창단 시즌을 생각보다 너무 잘 치렀어요. 네. 너무 잘 치렀고 그리고 다미리스 단타스라는 외국인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단타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 선수 없는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결국 이 팀은 어린 선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다가 실은 안혜지 선수가 뭐 이번에 3억이라는 연봉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 무대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단타스라는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안혜지가 네네. 네,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이 비시즌 동안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네. 좀 이제 가장 시선이 간 선수는 뭐 당연히 안혜지 선수겠지만 네. 그 외 역시 이소희 선수. 그렇죠. 예, 사실은 이소희의 두 번째 시즌을 기대했던 팬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첫 경기에서 부상. 예,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부상 기간 동안에 슈텐드를 바꿨어요. 예. 전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네. 저는 오히려 부상이 정말 큰 부상인가? 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본인이 양손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농구하는 내내 저쪽 손을 썼을 텐데 네. 그거를 굳이 바꿔야 될 만큼 큰 부상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어떤 게 정답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는 이번 비시즌과 이번 시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슈텐드 관련해서도 아마 비시즌 때 다시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딱히 이걸 바꾸고 나와서 슛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 워낙 원래 아주 좋은 슛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들 점퍼나 뭐 이런 것들은 꽤 장착이 돼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 부상 후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가드로서 이 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번 비시즌에
뭐 다시 바꿔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슛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면 어쨌든 이소희 선수는 제가 이소희 선수의 느낀 건 그거거든요. 보통 뭐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소희 선수는 되게 주는 것 없이 기대되는 그렇죠. 약간, 예, 그냥 스타일이. 보고 있으면은 농구를 잘했다는 느낌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죠. 그냥 그냥 농구 너무 좋아해라는 게 그냥 몸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서 맞아요. 그냥 정수가 뭔가 플레이를 하면은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 조금 미안한 말인데 그 지지난 시즌에 이제 지난 시즌이죠. 지지난 시즌 신인상을 박지현 선수가 받았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여준 거나 이런 걸 볼 때 박지현이 신인상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근데 이소희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박지현 선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박지현 선수는 기대치가 훨씬 높았죠. 그 하는 농구가 약간 신인상을 받을 선수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더 높아 보였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인상의 이미지하고 맞는 플레이라는 선수는 아니라는 느낌이었고 그냥 이소희 선수는 그래 네가 받아야 돼 그냥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 아마 팬들이면 누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 선수 출신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어렸을 때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머리 받고 열심히 언니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소희 선수는 딱 그걸 그렇죠. 보여준 것 같고 그냥 박지현 선수는 그냥 머리 받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았고 이제 그거를 위성호 감독은 아니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약간 BNK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임예솔 선수도 임예솔. 네, 임예솔 네. 선수도 사실 그 이소희 선수, 박지현 선수 그리고 지금 뭐 부산대에 있는 박인하 선수 이런 뭐 정말 좋은 가드들이 가드들. 있었던 그 청소년 대표 때 주전 1번을 놓치지 않았던 게 임예솔 선수라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양쪽 무릎 네. 부상 때문에 안타까워요. 예, 그걸 좀 못 폈다고 하는데 프로 와서도 그 예전 작년인가요? 그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박지현 선수하고 이소희 선수 다큐멘터리 하는데 분명히 주제는 박지현 선수하고 이소희 선수 다큐멘터리라고 나왔는데 저는 임예솔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 뭐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고 진짜 너무 마음 그랬죠?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게임을 뛰지 못하는데도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정말 이 선수 농구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스 좋아요. 임예 선수도 뭐 지수랑 뛰었나 나이 차가 분당 후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보면 뭐 이런 그 가드로서의 센스 2대1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기술들도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상이 상당히 안타깝죠.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게 안혜지, 김연아, 이소희, 비슷해요. 임예솔, 김시온 지금 그 1번 자리 너무 유망주라고 많아요. 네. 좀 그 포지션에 몰려 있어가지고 일단 그 선수 한 명 한 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쟁력 자체에서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열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유영주 감독이 진짜 벌떼 농구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1번 자리를 4명이 싸운다는 거는 1인당 10분씩 띄울 수는 없고 근데 스타일들이 다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실은 김연아 선수와 차지현을 바꾼 이유가 네네 차지현 선수는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뭐랄까요? 세트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하고 김연아 선수도 때려부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BNK에 더 그 맞는 스타일에 스타일? 맞는 스타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차지현 선수는 뭐 KB 가서 훨씬 나아 보이는 게 뭐 박주 선수랑도 호흡을 오래 맞췄었지만 어릴 그쵸. 때. 네. 네, 뭐 오히려 KB 농구에 더 맞을 수도 있는 성격이고요. 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비슷한 선수들이 많은 게 실은 하나은행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네. 높이 부분에서도 네, 진한 선수를 제외하면은 비슷하죠. 센터라고 딱 역할을 주기가 좀 애매한 네, 부분.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진한 선수도 네. 센터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그냥 키가 클 뿐이지 진한 선수는 4번에 4번. 그냥 맞아요. 인사이드에서 자리를 잡고 하는 플레이는 오히려 좀 투박하고 그렇죠. 좀
바이올레이션을 많이 범하는 약간 네, 스타일인데 네. 오히려 좀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를 더 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정말 미친 듯이 달리는 농구를 선호한다라고 유영주 감독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정말 뭐 올아웃 하는 농구가 있는 것처럼 전부 그냥 뛰어다니는 농구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장신의 아쉬움 결국 그런 역할을 뭐 단타스도 골 밑에서 버티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구를 할 줄 알고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시즌 때 BNK가 좀 잡아나가는 게 많은 숙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생명이네요. 네. 지난 시즌 최하위. 아, 삼성생명은 어쨌든 간에 어린 선수들, 윤예빈, 그리고 이주현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 팀이고요. 결국 중심을 김한별, 배혜윤 선수가 잡아주고 있는데 박하나 선수의 몸 상태가 아무래도 좀 숙제가 되겠죠. 네. 삼성은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몸 상태 때문에 지난 시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생각보다 성적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그 김익겸 체력 코치를 네. 다시 영입을 하면서 선수들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뭐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삼성생명한테는. 네. 최서연 선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 드래프트 당시에도 상당히 좋게 봤어요. 네. 가능성도 좋아 보였고, 뭐 시야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나이가 그때 가장 어렸었죠, 최서연 네, 선수가. 현재 WKBL 최연소죠. 네네네. 지난 시즌에 등록이 안 됐어요. 음. WKBL. 그래서 벤치도 못 네네. 앉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미국 미성년자여가지고 그런 게 있었구나. 한국에서 뛰려면은 뭔가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최세현 선수를 당장 올해 뛰게 할 게 아닌데 굳이 그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절차를 하는 것보다 네. 이번 시즌은 그냥 두고 다음 시즌에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이제 김혜나 선수하고 최세현 선수가 작년에 이제 외국 그 동포 선수가 뽑혔는데 네. 김혜나 선수는 정말 뭐 한 10 길게 뛰지는 않았지만 김혜나가 이런 선수구나라는 거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임팩트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 최서연은 어떻게 해서 뽑혔을까? 그것도 1라운드에. 근데 이런 느낌을, 최서연이 네. 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당시에도 이 경기 끝나고 코치들이 경기를 보고 코칭 스태프들이 마음을 네네. 많이 바꾼 케이스?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와서 저한테도 최서연 어떠냐고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저도 조금 실은 놀랐어요. 최서연 선수 저는 이 드래프트 전에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저 아니에요? 아 카라초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여기 계신 편지원님께서 살짝 잊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좀 네. 흔한 이미지예요, 제가. 네, 영상을 보내주셔 봤잖아요. 예. 근데 실은 미국 그 나이 때 애들은 워낙 낭창거려서 실은 그 영상 보고는 잘 모르겠다. 네, 그쵸. 네, 그 영상에서도 잘하긴 했었는데 도대체 이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미국 없다. 애들의 이 예. 수준을 가늠을 못하겠어서 확실하게 모르겠다 했는데 실은 당일날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여줬던 부분들이. 박하나 선수의 그 이번 시즌에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삼성의 전체적인 그림에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겠죠, 아무래도. 네. 분명히 성공적으로 좀 잘 시즌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좀 재기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6개 구단 셀러리 캡 소진율을 보면은 우리은행은 100%, 14명인데도 불구하고 100%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셀러리 캡이 적게 소모한 데가 삼성생명. 그렇죠. 81%, 거의 20% 네.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한 만큼 연봉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구조라고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약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의 스타일이 어쨌든 셀러리 캡 범위가 이 금액이라면은 이 금액 안에 최대한 맞춰서 선수들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받은 만큼 결과를 보여줘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니 너희가 한 만큼만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한 만큼만 그걸 평가하겠다라는 정확한 성과주의로 가고 있는 느낌. 결국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6개 구단 중에서 삼성생명의 긴축 재정이 가장 네. 강하구나. 사실 이 부분을 삼성이라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삼성이라는 팀은 진짜 거의 실업 시절부터 해가지고 정말 학생들은 물론이고 실업 이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도 가고 싶어하는 네, 팀의 그렇죠. 1순위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그 중에 뭐 역사와 전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연봉과 초우도 최고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봉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 정도의 연봉 선수한테 뭐 알맞게 책정을 했다라고 냉정하게는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뭐 구단의 이미지가 실은 대외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네요. 네.